벌써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자녀한테 5억까지 줘도 되냐? 예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그게 5억으로 늘어난 거냐? 안녕하세요. 비더리치 세무사 김국현입니다. 드디어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에서 약간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종부세는 아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증여와 상속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또 순탄치는 않겠죠. 아무튼 상속세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무려 5억까지 공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을 우선 보고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제 한도가 기초공제 2억에 그 밖에 인적공제,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억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괄공제 5억이라는 표시가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기초공제가 97년에 개정이 되고 현행 이제 개정이 되는 건데 무려 20년 넘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기초공제 2억은 그대로인데 이 인적공제 부분에서 좀 변동을 시켜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일괄공제 5억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개정된 건 없죠. 개정된 게 여기 어디에선가 개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취지를 보면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자녀 공제 금액을 상향을 해서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요즘은 중산층도 많이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무려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벌써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은 자녀한테 5억까지 줘도 되냐? 예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그게 5억으로 늘어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그건 증여세 쪽이고요. 이건 상속세가 개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증여재산 공제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었잖아요.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게 5억으로 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상속세 부분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오해하셔서 저한테 벌써 전화 주시는데 이거 아니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많이 변동시켜 주겠다 이런 이야기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쏙 빠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3억까지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증여 쪽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상속 재산이 있고요. 이게 돌아가신 분 재산을 모아봅니다. 상속 재산이 있고 여기에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라는 건 뭔가 빼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공제로 한 2억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기초공제와 다른 인적공제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예를 들어서 여기 자녀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현행 요 자녀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2명이면 한 1억 정도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럼 기초공제 2억과 자녀공제 1억이 있었는데 이거 합치면 3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일괄공제라 그래서 5억을 해주거든요. 이거 둘 중에 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보통은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고요. 여기에 이제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5억을 또 추가로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요겁니다. 요 5천만 원을 5억으로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2명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2명 있으면 10억입니다.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기초공제 2억에 인적공제 10억입니다. 그럼 12억을 받을 수가 있죠. 요거랑 뭐랑 비교한다 그랬죠? 일괄공제 요 5억이랑 비교를 해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아주 많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거의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5억으로 늘려주면 이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게 보통을 많을 겁니다. 그래서 12억까지 공제가 된다는 소리고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또 추가를 해서 17억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복잡한데 정부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발표한 게 이 세부적인 사항을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5천만 원이 5억이 됐네 아주 좋네 이런 이야기인데 좋아지긴 했죠. 공제가 확실히 많이 늘었으니까. 정부의 설명은 뭐였냐면 일괄 공제를 좀 늘려주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없이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자. 안 그래도 저출산이 많으니까 자녀가 많은 집에 더 늘려줘야 된다 해서 자녀 공제를
5억으로 늘려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니까 제가 뒤에서 계산을 한번 해드릴게요. 개정된 사항 한 개만 더 보고 뒤에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 사항 중에 상속세율이 좀 낮아졌습니다. 우선 50%에서 40%로 낮아졌죠. 뉴스에서는 일괄적으로 30%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정부에서도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40%까지만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최고 세율을 좀 낮췄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낮춘 건 아니고요. 10억 초과일 때 40% 똑같죠? 똑같은데 이 30억 초과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만 그냥 삭제를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1억 이하에서 10%였는데 2억 이하를 10%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일괄공제를 다 빼고 나서 1억이 넘었다 그러면 10%였는데 이번에는 2억 이하에 대해서 10%를 하겠다. 약간 좀 늘려준 거죠. 뭔가 세율이 바뀌었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긴 하죠. 이것도 개정 취지를 한번 보면 물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을 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속 증여세율 과표를 조정을 했다. 과표는 뭐냐면요. 이게 좀 어렵죠. 과표는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 금액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과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의 표준 금액을 보통 과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율 및 과세 표준은 물가, 자산 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에 유지되고 있었다. 20 몇 년 동안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그리고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26%인데 우리나라는 50%나 됐었다. 지금 바뀐 거 40%랑 또 비교하면 아주 높네요. 최고세율이 보통 평균이 26%라고 하는데 40%죠. 이것도 상속세가 있는 나라들끼리 평균을 한 거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까지 평균을 하면 20%도 안 됩니다. 주요 상속세의 최고세율 보면 일본이 아주 높아서 55%고요. 미국, 영국도 40%, 독일 30%, 프랑스가 35%입니다. 더 낮은 나라들도 있는데 그건 좀 뺐고 최근 영국에서는 상속세 폐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예 없죠. 아무튼 상속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개정 아니고요.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볼게요. 한 50억 정도 되는 상속 재산입니다. 저도 상속세 의뢰받아서 신고 많이 하고 있는데 50억 정도 상속 재산이 있으면 보통 세금 15억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결론만 보면 한 15억 정도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번 개정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상속 재산이 50억인데 기초공제가 2억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자녀 2명, 원래 지금 현재 개정 전에서는 자녀 2명 공제는 5천만 원씩 2명입니다. 그럼 1억이죠. 이렇게 합쳐보면 3억이잖아요. 요거랑 근데 일괄공제를 비교를 해봅니다. 일괄공제 5억을 비교해보니까 5억이 더 크죠. 그러면 기초공제 적용을 안 하고 일괄공제를 적용을 합니다. 5억을 뺄 수가 있죠.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 공제 5억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억까지는 상속세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까지만 공제가 되겠죠. 50억에서 10억 빼면 과세 표준이 40억이고요. 여기 세율을 곱하면 1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은 지금 현재 50%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원래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한번 반영을 해볼게요. 반영을 하면 똑같이 50억인데 기초공제 똑같이 2억입니다. 그런데 자녀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려줬죠. 5억에 2명 하면 10억입니다. 예전에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으로 늘려줬죠. 이렇게 두 개를 합쳐보면 12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괄공제를 비교해보면 12억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12억을 씁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똑같이 5억을 해주면 총 17억 공제가 됩니다. 그럼 50억에서 17억 빼면 33억이 되고요. 여기 세율을 곱하면 1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때 세율이 10억 초과면 40%입니다. 그래서 40% 적용이 되고요. 세율도 또 줄었죠. 그러면 세금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율 여기는 50% 적용, 여기는 또 40% 적용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바뀌었죠. 확실히 세금은 줄었습니다. 똑같은데 한 3억 9천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긴 한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해주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공제 10년간 5천만 원인데 이게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3억 정도는 증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었는데 과거랑 비교해봐도 너무 작거든요. 아무튼 이번엔 상속세에서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살아 계시고 자녀가 한 명이면 12억입니다. 어떻게 12억이죠? 기초공제